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급락 100년의 저주입니다. 100년 동안 항상 이번 9월에 하락이 나오고 9월이 항상 안 좋았다라는 저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 100년의 저주가 이번 9월에도 진행이 될지 아니면 저주가 풀릴지 여러분들과 함께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내용들이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유튜브에서 저는 7월에 이미 고점 선언을 했습니다. 7월에는 저희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7월에 매도를 하고 나서 지금 8월, 9월을 관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망을 하고 과연 우리가 언제 사는 게 가장 좋을까? 언제 가장 샀을 때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을까에 대한 타이밍을 같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자세하게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 꼭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보수적인 부분이다.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되게 액티브하고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대응해야 될까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고요. 그다음 저희가 영상을 자주 못 올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 그 다음에 미국의 중요한 뉴스 실시간 내용들은 저희가 이 무료 텔레그램에서 같이 정리해서 중요한 원문 뉴스들, 정보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중요한 내용들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올라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무료로 지금 3,900명 정도 들어와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이번에 9월의 저주가 또 오나, 지금 100년 동안 왔는데 또 올지 고민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은 이런 상태입니다. 통계적으로 9월은 증시가 다른 달보다 약세를 보이더라 매번. 그럴만도 한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법인세도 내야 되니까 돈이 좀 부족해요. 그다음 추가로 이 예산안이 끝나는 달입니다. 미국의 이 회계 연도는 10월부터 9월까지예요. 그래서 9월이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12월 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조금 별로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에도 이같이 좀 약세인 패턴이 반복될까라는 우려감이 좀 있는 상태죠. 근데 왜 제가 100년이라고 했냐면 1927년부터 따졌을 때 9월은 월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1.17%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빠졌다. 아무리 좋았어도 대부분이 마이너스였다. 몇 번은 플러스였겠지만 결국엔 마이너스였다라는 전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1년 12달 가운데 가장 안 좋더라. 뭐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고요. 가장 좀 많은 분들이 대표적으로 보는 게 발생하는 이유를 미국 연방정부의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뭐 9월에 굳이 돈을 많이 투자할 게 있겠냐, 예산안도 없고 사실 마지막이라 돈을 넣을 것도 없지 않냐. 그래서 9월은 회계연도 종료 시점이어서 정부 기관이나 연기금, 헤지펀드,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을 축소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9월이 좋을 수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기존의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8월 말에는 좀 휴가를 많이 떠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짓고 리밸런싱을 이제 하기 직전이나 또는 수익 실현이나 성과를 확정 짓고 떠나요. 그러다 보니까 9월에는 뭔가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9월에 그냥 뭐 단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저는 지금 회계연도가 끝났냐 아니면 리밸런싱을 했냐 이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금리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총재가 미국에서 열린 경제정책 회의에서 자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잭슨홀 미팅에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 중요한 언급을 했습니다. 상당한 부정적인 수요 충격이 없는 한 노동시장은 현재 타이트한 상태를 유지하며 임금 상승 압력을 계속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하는 인구,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좀 애매하게 맞고 있다라는 거죠. 좀 부족할까 싶으면은 그래도 부족하진 않은, 그래도 지금 약간 타이트한 이런 상황이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 상승에 대한 압력이
계속 이어진다. 임금 상승 압력이 가해진다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쓰고 돈을 많이 쓰면은 물가가 상승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공급 측면의 변화에 대한 평가를 통화정책 결정에 계속 반영해 나갈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나온다, 물가 상승이 더 나온다,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 라는 말을 돌려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사실 이번에 임금 상승 압력이 나오고 있어요 라는 말을 우리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1월에 0.5%로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지금 7월까지 계속 동결 중입니다. 동결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일단은 다른 곳에서 뭔가 대단한 금리 변화가 나오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도 과거 2024년도에 기억할 겁니다. 금리 인상하겠습니다는 얘기 때문에 일본 금리가 팍 튀면서 실제 미국에 있는 일본 자금들이 단기간에 빠져나오는 걸 확인했죠. 그래서 미국에 악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미국한테 좀 부정적인 영향 크게 주는구나. 그래서 금리 인상이 상당히 조심스러워졌다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인상을 안 할까? 또 최근에 언급을 한 번 더 했는데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가장 최근에 경제와 물가 상황이 예상대로 개선이 된다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상황 보고 통화정책 결정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면 금리 인상 할 거야. 그래서 BOJ는 지난 7월 정책금리를 0.5%로 여전히 동결을 했습니다. 왜? 이게 일본만의 지금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뭡니까? 말 그대로 물가예요.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성장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일본 내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구나.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BOJ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고요. 추가 금리 인상 시점이 시장이 상당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인상을 하긴 할 것 같은데 이게 9월이냐 아니면 그 이후냐, 이거에 대해서 민감한 거죠. 왜? 9월은 미국의 금리가 낮아지기도 하는 시기고, 거기에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그 격차가 더 커지지 않겠냐라는 부분인 겁니다. 설명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올 가을 추가 인상 가능성을 80% 가까이 반영하며 일본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은 미국에 상당한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게 있어요. 일본의 30년 국채입니다. 이게 왜 30년 국채를 얘기하면, 이 30년 국채가 일본의 보험사라든가 일본에서 좀 길게 투자하는 곳들에서 넣는 게 30년 국채입니다. 어디 넣어요? 보통 미국의 30년 국채에 넣습니다. 왜냐면 굳이 일본은 금리가 0%고 돈을 빌릴 수 있는데, 돈을 빌릴 수 있음에도 국채 금리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일본에다 투자할 게 없는 거죠. 여기에 0%로 돈을 빌리고 금리가 높은 미국에다 투자하자. 이게 잘 먹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일본 금리가 올라갔죠. 그러면서 일본 국채 금리도 정말 미친 듯이 치솟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보시면 일본과 미국의 차이가 얼마 안 나요. 1.7%밖에 안 납니다. 근데 여기에 금리 인상에 따른 엔화 강세, 거기에 따른 환손실, 이런 거 다 포함하면은 1.7% 먹자고 미국 넘어가는 게 문제고, 추가로 돈 빌려가지고 투자하려니 또 이자 내야 되고, 포함하면은 미국에 투자하는 게 손해라는 거야. 그럼 뭐예요? 미국에 넣어놨던 돈을 일본으로 다시 가져오겠죠. 청산, 매도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을 사놨던 것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왜? 환손실 나고 대출 받아놓은 거 이자 나오고 하니까, 야 이거 내가 가지고 있을 바에야 이거 돌리는 게 낫겠는데? 그래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산의 매도가 나가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2024년도에도 있었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근데 그때처럼 격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 일본도 봤잖아요. 내가 잘못하면은 이거 미국에 큰 영향 주는구나. 그래서 그때만큼은 안 나오겠지만 분명히 일본의 금리 인상이 나오면 미국에 하방 압력을 주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제 이 달러 인덱스거든요. 이 달러 인덱스의 상황에서 아마 N 달러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좀 위험해지는 상황. 정확히 말하면은 엔화의 강세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미국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금리 인상은 미국의 리스크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땐 조만간 영향 끼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꼭 9월이 뭐 회계연도 끝났다 아니면은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법인세 낸다 뭐 이거 영향으로만 볼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올해는 특별하게 뭐 작년 재작년 100년 동안 이런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올해는 정말 특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재무부의 통장 TJ 잔고입니다. 저희 9월 말까지 8,500억 달러 채워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세금이 많이 들어와서 1,500억 달러 들어온다 칠게요. 그래도 얼마? 7천억 달러는 잔고 채워야 돼요. 지금 얼마입니까? 5,500억 달러입니다. 1,500억 달러 잔고 지금 채워 넣어야 됩니다. 지금 유동성 시장에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잔고가 계속 안 차고 있습니다. 사실 8월 말에는 채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8월 말에 안 채웠어요. 그럼 9월에 싹 다 채워 넣어야 됩니다. 세금까지 포함해서 얼마? 대략 2,500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는 채워 넣어야 돼요. 세금까지 해서. 그래서 9월에 시장 유동성을 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럴 만도 한 게 제가 얘기했지만 이 돈을 또 비상금에서 꺼냈으면 또 유동성이 괜찮아요. 근데 지금 비상금이 얼마 있다고? 9월 2일 기준 210억 달러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이게 치솟아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게 맞습니다. 이게 한번 휴장해서 안 보이는 건데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 바닥이고 통장이 그냥 연준에 있는 돈이 탈탈 털렸어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동성을 방어할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온전히 받아내야 되는 돈이 아까 얘기한 3천억 달러 세금 떼도 1,500억 달러다. 그래서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 유동성이 어떤 상태다? 바닥에 있는 상태다. 근데 증시는 지금 어떤 상태다? 과열되고 있는 상태다. 유동성은 바닥에 있는데 증시이 과열되고 있다? 유동성은 바닥에 있는데 증시 올라가고 있다? 그럼 결국엔 쟤는 뭐라 했습니까? 만난다 했어요. 이렇게 만나던 이렇게 만나던 이렇게 만나던 만나게 돼 있습니다. 유동성이 올라오던 증시가 내려오던.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유동성이 올라오더라도 증시가 조금이라도 밀릴 확률이 높아 보이겠죠. 근데 이게 꼭 지금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괴리는 결국 좁혀지게 돼 있어요. 그 부분 감안해야 됩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현재 TJ 잔고는 8월 말이 됐음에도 5,500억 달러 수준입니다. 9월에 법인세 제외해도 1,500억 달러 이상은 채워야 됩니다. 영내포 돈 없어요. 시장 유동성 리스크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일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장기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미국에 있는 일본 자금이 일본으로 빠져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2024년 8월에 나왔던 폭락이 엔케리 청산이 있었죠. 그때만큼의 리스크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않겠지만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TJ 잔고 유동성, 유럽 채권도 지금 금리가 급등하고 있고 그다음 고용지표도 지금 리스크가 좀 나아지고 있죠. 통계 수치도 이번에 수정이 되고요. 벤치마크가. 그래서 불확실성이 좀 9월에 몰려 있어요. 좀 이번에 유독 기존의 100년과 다른 유동성, 다른 리스크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게 다르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7월에 고점 선언했어요. 그래서 저는 7월에 고점 찍고 이제는 저는 좀 관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8월부터 9월까지 관망 중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 대로 전 여전히 9월에 고점 선언하고 관망 중이고요. 저는 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좀 여전히 전 조심할 거고 못해도 TJ 잔고가 올라와야 저는 관심을 둘 것 같아요. TJ 잔고가 올라오지 않았다? 적어도 8,500억 달러까지 안 찍었다? 그럼 저는 투자를 못 할 것 같고 그래서 TJ 잔고 7천억 달러 부근까지는 가고 난 다음에 적어도 그 다음에 관심을 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조심하자 얘기를 하는 거고, 저를 따라올, 정확히 말하면 보수적인 분들은 저의 유튜브 영상들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가 수요일 저녁 10시마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저녁 10시에 영상 확인해 주시면 수요일마다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무료 텔레그램에서 저희 영상 올리지 않는 시기에는 중요한 내용들이나 정보, 뉴스, 원문 내용들 다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여러분들 들어와서 현재 3,900명 있으니까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료 텔레그램이니까 딴 거 안 바랍니다.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